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4년 6월 하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6월 초순도 그랬지만 6월 하순도 뭔가 중요한 헤비급 구조가 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행성항성 구조가 쫙 깔려 있습니다. 뭔가 N수로 양으로 보면 아마 올해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항성의 별의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12사인에 대해서 균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몰려있는 게 결국에는 쌍자궁 그리고 거해궁이거든요. 이거를 별자리로 얘기하면 황소 자리하고 이제 쌍둥이 자리에 해당하는데, 둘이 한 20 몇 도 정도 어긋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든 사인하고 컨스텔레이션은 좀 다릅니다. 별자리랑, 그리고 말하자면 춘분 기준으로 나눠지는 환경 12사인은 좀 다른 얘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성하고 금성이 제일 빠른 애들이 그 쌍자궁하고 거해궁, 별이 가장 많은, 유효항성이 가장 많은 자리를 지금 빠르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위 면적당 이벤트 수가 지금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번 하순에서는 금성이 6월 16일에 베텔게우스랑 만나는 거죠. 자, 쌍둥이 자리 알파성이죠. 쌍둥이 자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오리온 자리 알파성입니다. 베텔게우스는 뭐 몇 년 전에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마 얘는 좀 있다가 박살 나겠다. 초신성 폭발로. 어쨌든 그러니까 초신성이 아니고 늙어가지고 이제 부서져 버리는, 빛이 사라지는 그런 별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금 여겨지는 별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16일 오전부터 17일 새벽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작업에서 평소보다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또 베텔게우스가 알데바란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하고, 그러니까 돈 벌고 일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약간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지금 수성하고 금성이 거의 지금 같은 도수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에 17일에 수성이 베텔게우스랑 만납니다. 16일 오후부터 17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약간 좀 무거운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이 희망적이고 깨삐하고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신뢰할 만한 보고서나 어떤 꼼꼼한 전망 같은 게 발표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때 나오는 어떤 의견은 되게 참신한, 시장에 갓 진입한 신규 플레이어보다는 좀 식상하다고 해도 전통의 강자들, 오랫동안 해먹은 애들, 걔네들이 내놓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결국에는 이 수성이 지금 쫓아가다가 결국 추월을 해요. 왜냐하면 금성보다 수성이 지금 거의 한 1.6배 정도 빠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인데, 6월 17일에 수성하고 금성이 거해궁 초반에서, 영도 초반에서 이제 회합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쌍호궁 맨 마지막 도수, 좀 있다가 이제 좀 있다가는 아니죠. 지금 어쨌든 7월 초에 해왕성도 역행할 거기 때문에 겨우 이 관문을 넘을랑 말랑 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아마 내년 돼서나 해왕성은 백양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얘가 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웃 오브 사인이긴 하지만 지금 사각, 거의 파틀 사각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성금성 회합은 아웃 오브 사인 해왕성과의 사각도 겸한다. 그리고 얘네 둘 다 거의 하루 오차로 베텔게우스랑 만나기 때문에 이번 수성금성 회합은 좀 다채롭습니다. 왜냐하면 거해궁 영도가 어디예요? 하지점이거든요. 하지점 바로 그 도수에서 만나는 수금합인데, 해왕성이랑 파틀 사각에 베텔게우스랑 요 회합을 이루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데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유효하고요. 6월 하순에서 이 수금합이
그 토성 역행 정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때 뭐 굳이 뭐 그 좋은 얘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도 그 이번 수금합은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그러니까 이성보다 진짜 약간 감각이나 감정적인 거를 자극하는 마케팅, 그런 게 되게 잘 들어먹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팅 하는 분들은 이때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정신이 없어도 템포나 비트가 아주 빠르고 감각적인 그런 컨텐츠, 꼭 음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주파수가 되게 그 짧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 반응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6월 20일에 3일 후죠. 3일 후에 화성이 지나가면서 양자리 알파성인 하말이랑 만납니다. 6월 19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유효하고요. 자, 이때는 되게 좀 격하고 막 나가는 언행 같은 걸로 큰 주목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요즘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격하고 막 나가는 언행을 하면 욕을 먹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뭐 SNS나 유튜버 같은 게 지금 말하자면 미디어를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관종짓을 하면 많은 주목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약간 좀 막 나가더라도. 근데 이제 말이나 행동이라는 게 잘못하면 위법의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목성이 그 프리마 히아둠, 현재 쌍자궁 6도에 있는 별이랑, 그러니까 성단이랑 만납니다. 18일 오전부터 24일 새벽까지 유효하고요. 목성이 프리마 히아둠이랑 만나면 위법이라는 게 좀 키워드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딴 사람들은 안 되는데 나는 해도 돼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공공질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저지르고 한참 나중에 그 드러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었다고는 해도 이 기간에 이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게 부과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수성이 6월 22일에 이게 아레나 쌍둥이 자리 아마 감마정이죠. 아레나랑 만납니다. 아레나가 중요한 이유는 얘가 그 황도에 거의 근접해요. 위도가 거의 0도에 근접하는 별이라 가지고 말하자면 PED 방식으로 이렇게 항성을 볼 때 되게 유효합니다. 자기 광도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21일 오후부터 22일 저녁까지 유효한 구조인데요. 이때는 취미나 부업 같은 게 되게 잘 됩니다. 취미나 부업이 되게 잘 되는 어떤 좋은 소식이나 타이밍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잘 되다 보면 전업을 꿈꾸게 되잖아요. 전업 유튜버로 가겠다. 혹은 뭐 이런 거죠. 다른 직업이 있는데 뭐 자기가 취미로 글을 쓰고 있어. 근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그럼 때려치고 진짜 전업 글쟁이나 돼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예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원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그 꿈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성하고 아레나 조합 자체가 약간 좀 불안정하거든요. 자, 이틀 후에 수성이 시리우스랑 만납니다. 뭐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광도가 높은 밝은 별이죠. 그래서 6월 24일 당일에 작동을 하고요. 시리우스는 기본적으로는 길성에 속하죠. 그래서 불행한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걸 계기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 그러니까 그 흉한 일이 아니었으면 아예 내 인생에 없었을 기회 같은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봉흉화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흉사를 겪지만 그거를 길사로 바꾸는 어떤 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인맥이나 윗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예상 밖의 이득을 얻고 약간 좀 어리벙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물 같은 구조죠. 자, 그리고
다음 날에 금성이 수성을 쫓아가면서 알헤나랑 만납니다. 6월 25일이고 6월 24일 오후부터 25일 저녁까지 작동을 하고요. 금성 아레나 조합은 뭐 아레나가 금성의 대표적인 속성, 금성 속성의 대표적인 항성이기 때문에 되게 뚜렷합니다. 먹고 놀고 쓰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기보단 쓰는 데 특화된 구간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게 있는데 뭐 단박에 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지를 수 있는 걸 이때 지르면 되게 예우가 좋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출하는 데 적합한 날입니다. 이때 산 것들은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내 생각보다 좀 더 내 예산보다 많이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 초과한다는 점을 제외할 수가 있나 이거를 그거를 제외하면 좋은 것을 샀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생각 없이 놀고 즐기고 보내는 게 맞기는 한데 뭐 어쨌든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때 소비를 하면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쌍둥이 자리 알파성인 카스토르랑 만납니다. 27일 당일에만 유효하고요. 이때는 약간 좀 그러니까 지금 과거나 지금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앞으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 피치 못하게 예측이나 전망을 내놓게 되는데 이때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아니고 소수 의견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간 비웃는 좀 말이 되냐 저게? 저딴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을 법한 개연성이 떨어지고 가끔 보면 좀 어리벙하고 어쨌든 좀 어버버하면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어떤 그런 주장이나 의견이 실제로는 나중에 까고 보니까 진실에 가까울 수가 있다. 약간 그러니까 소수설을 지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이 쫓아오면서 수성을 금성이 시리우스랑 만나. 근데 이제 벌써 보세요. 9도나 차이가 있죠. 이 며칠 만에 이렇게 9도나 차이가 있다는 거는 수성이 지금 엄청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유효한 구조고 금성도 불로소득의 그 징험이인데 시리우스도 불로소득의 징험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만나니까 어떻겠어요? 자,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뭐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유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리우스는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인을 시리우스 자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시리우스는 타인이나 어떤 집단,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훨씬 여유 있고 강한 여유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종의 귀인, 소위 말하는 키다리 아저씨나 패트론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은 저 고래자리 알파성이죠. 흉성 토성 속성의 흉성인 맹카르랑 만납니다. 28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유효하고요. 이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좀 안 좋은 친구들, 질이 안 좋은 친구들, 약간 사기꾼이나 깡패 경향이 있는 그런 지인의 꿰매 넘어가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기가 쉬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단순히 이제 투자 권유를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가 날렸다. 아이씨발 이제 다음부터 그놈 얘기 안 들을래.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나쁜 놈한테 사기를 당한 경우는 이때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제 저 자식 죽인다라고 해서 폭행이나 상해사고로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따지러 갔다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어쨌든 쇠파이프로 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약간 꼭지가 돈다고 그러죠. 퓨즈가 끊겨가지고 꼭지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약간 내가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사기꾼을 패면 어쨌든 형사적으로는 내가 걔한테 합의를 종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주 억울한 처지에 빠지는 거죠. 돈도 못 돌려받고.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때는 약간 좀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오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같은 날에 29일에 뭐가 많아요. 지금 수성이 폴룩스랑 만납니다. 6월 28일 저녁부터 29일 오후까지 유효합니다.
폴룩스는 왠지 좀 땅하고 관련이 깊은 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개발, 광물, 시추, 어쨌든 땅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그런 업종, 그런 주식,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웬만하면 이제 토지개발이나 특히 부동산도 그러니까 건물도 건물인데 땅에 관련된 계약이나 어떤 소개 같은 건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폴룩스 특유의 내가 최고지, 사실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는 위에 이제 네 분이 계신데 로열스타라고, 폴룩스는 5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5군 로열스타라고 불리는 그런 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현실과 맞지 않는 내가 최고임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조력자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혹은 딴 사람들 말은 다 개무시하는데 일부 측근,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측근의 말 몇 명만, 딱 하나만 맹신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게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저 사람만 편애를 한다, 내 말은 듣지도 않는다, 당연히 인간관계도 어그러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패가망신하고 돈이 날아가는 것 같고 상관없이 인간관계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폴룩스가 그런 힘이 강한 별이긴 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6월 30일, 사실상 29일이에요. 30일 새벽으로 막 넘어가면서 토성이 정지하면서 순행에서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토성 역행 정지죠.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번 토성 정지 특징이 약간 좀 생산성이 없고 다분히 소비적인 그런 분야 있죠. 인문학 관련 학계라든가 문화예술계 혹은 자원봉사, 구호단체 이런 데는 결국에는 기부를 받거나 후원을 받아가지고 꾸려가거든요. 그렇죠. 인문학 연구한다고 돈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구 자금을 후원을 해주죠. 클래식 음악 돈이 크게 됩니까? 몇몇 아니고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상설로 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후원이 필요하거든. 자원봉사 구호단체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그렇게 후원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후원이 끊겨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약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건강, 직업, 재물, 부동산, 연애나 결혼같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중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후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보편적인 중대사로서 되게 중요한 일, 1년에 가장 중요한 일 두세 개 중에 하나를 이때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펙션이 지금 토성이 쌍호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프로펙션이 변통궁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프로키온이랑 만납니다. 6월 30일 오전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유효합니다. 자, 이때는 약간 공공자금,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 관공서로부터 하청을 받는다든가, 혹은 공기업의 수주를 받는다든가 이런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득을 얻기가 쉬운 그런 타이밍이에요. 일단 남의 돈이라기보단 꽁돈이죠. 공공의 자금이라는 거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꽁돈 같은데 손을 대서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인간관계 측면으로는 단순히 인간관계 전반이라기보다는 특히 연애와 결혼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고백 공격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죠. 나를 모욕하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사전에 깨지기도 하고, 혹은 약간 내가 일이 잘 되니까 우쭐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갖고는 만족을 못 하겠어. 그래서 양다리 성향을 보이다가 또 크게 패가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애사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4년 6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